자, 오늘 적어준 세 편의 시는 왜 세 편이냐면 백석의 고향, 정지용의 고향, 그리고 정지용 씨의 고향이라는 작품은 나중에 이제 정지용님의 향수라는 작품을 배울 거거든요. 모든 학교에서 시험범위 출제되는 작품이고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니네 학교에서도 기출 문제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게 반드시 세트로 나올 거다라고 알려줬는데 정말 시험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 작품은 그러니까 니네 학교 거의 국룰이야. 선생님들이 아마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다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고향과 관련된 시리즈에 이제 여기까지가 니네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는 범위라고 할 수 있고 설명 안 해줘도 시험에는 나올 수 있다. 차이점이 뭐냐면 그 일제강점기 때 우리 고향의 모습은요, 니네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과 예전 사람들이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은 달라. 어떤 모습이냐면 예를 들면 지금 이 시를 안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줄거리가 여기 지금 뭐 산꿩이 울고 뻐꾸기가 울고 꽃이 나를 반겨주고 하늘이 노푸르고 이런 것처럼 자연 친화적이야. 이 사람의 고향은. 근데 그 고향에 가면 넓은 벌판이 있어요. 그 동쪽 끝에는 실개천이 막 흐르고 있어. 거기에서 이제 한가롭게 얼룩배기 황소가 막 음메음메 울고 있어요. 이게 일련의 내용이에요. 그런 고향을 차마 꿈에선들 잊힐리야. 꿈에서도 조차 잊을 수 없는 나의 고향. 이런 뜻이야. 그다음 이제 2연에서는 아버지가 방에서 화로를 켜놓고 꾸벅꾸벅 졸고 계신 모습이야. 그다음 3년에서는 고향에서 내가 막 여기저기 풀숲을 막 헤치면서 뛰어놀던 그런 곳이야. 그다음 4연에서는 내 누이와 아내가 생각나는 그런 고향의 모습. 그다음 마지막 5연에서는 두런두런 가족들이 모여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어떤 고향인지 상상이 되겠죠. 그런 고향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그린 게 정지용의 향수라는 시예요. 향수라는 말 자체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야.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냐면 심상 물어보는 거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 심상 꼭 반드시 시험에 들어간다. 은유법, 직유법 차이점 물어보는 거 꼭 들어가고 이 시에도 심상이 되게 많이 쓰였기 때문에 심상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첫 번째 백석의 시 같은 경우는요. 어느 날 우연히 의원을 만난 거야. 너무 아파서.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고향은 정주예요. 근데 정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에 북간이라는 곳이 있어. 만주 그쪽 근처쯤 된다고 보면 돼요. 백석 작가는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고향을 떠나서 여기저기 떠돌면서 생활을 했던 사람이야. 그때 당시 체험을 바탕으로 많은 시를 남겼거든요. 이 시도 그런 시 중에 하나고 고향에서 이제 멀리 떨어져 나오고 가족도 없이 혼자 막 외롭게 있을 때 아프면 더 슬프다. 너무 아파가지고 의원을 만나러 갔는데 그 의원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향 사람을 만난 거야.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고향 사람이 아니야. 고향에 있는 아무개 씨를 아는 누군가를 만난 거야. 알았죠? 왜 그게 출제 요소인지 좀 이따 알려줄 거야. 그래서 고향에 내가 알고 지내던 어떤 아무개 씨, 뭐 박모 씨, 김모 씨 이런 것처럼 아버지의 친구뻘 되는 그분을 이 의원도 안다는 거야. 그래서 둘이 대화를 나누면서 갑자기 오늘 처음 본 의원이지만 아빠의 친구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아빠의 친구 같은 느낌으로 의원이 나의 맥을 짚어주니까 그 손이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 따뜻한 의원의 손길에서 오늘 가족의 정도 느껴지고 오늘따라 고향이 너무 그립다. 한편의 일기 같은 시예요. 그런 걸 서사적이라고 해.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아침에 너무 아파서 의원을 만나러 갔다. 의원과 대화를 나눴다. 의원의 손길이 오늘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쓰면 줄글 형태, 일기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시에서 뭐라고 한다고? 서사적 시험에 나와요. 오늘 하루 일어났던 일을 일기 형식인 것처럼 느낌이 들게 시를 썼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는 짧아요. 아까 몇 쪽에 나온다 그랬죠? 15쪽이라고 했나? 고향에 멀리 이제 떠나갔다가 이제 타양에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고향을 돌아온 거야. 근데 고향에 돌아와 봤더니 내가 마음속에 그리워했던 고향은 이미 사라진 거야. 왜 사라졌냐면 이것도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 때 보통 우리가 그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고향은 이제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 짓밟히고 수탈당해가지고 근근히 먹고 살기도 힘든, 농사도 짓기도 힘든 어려운 현실에서 사람들의 선택은 뭐였냐면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일자리를 구한다든지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등지고 막 떠나는 거야.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니까 진짜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었나? 더 고생 하다가 힘든 역경을 다 견뎌내고 그냥
아 그래도 고향이라도 돌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고향으로 온 거야. 근데 내가 떠났을 때 그 아까 얘기했던 향수에 나타났던 평화롭고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절의 고향의 모습이 이제 사라졌어요. 이제 사라졌고 문제는 고향을 지키고 있었던 자연들 있잖아. 내가 멀리 떠나갔다 돌아왔을 때 여전히 바뀌지 않은 건 뭐예요? 고향의 산이야. 고향에서 늘 한결같이 울고 있는 뻐꾸기야. 우리 그 지금 이 아파트 단지도 언젠가는 모습이 바뀌겠죠. 한참 지나면. 너네한테는 여기가 유년 시절을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고향이잖아. 근데 만약에 멀리 떠났다가 이 동네를 다시 왔다고 쳐보자. 변치 않는 게 뭐겠어? 삼각산이겠죠. 그쵸? 그런 것처럼 자연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반겨주고 있어.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기억 속에 있었던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고향의 모습이 이제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가 내 어린 시절, 유년 시절, 내 기억 속에 있었던 과거 고향의 모습인 거야. 근데 아니 난다. 고향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내 마음속에 그리워했던 고향이 사라지니까 왠지 모르게 입맛이 쓰디 쓰다. 맛이 쓴 게 아니라 씁쓸함을 나타내는 거야. 뭐라고? 상실감 또는 씁쓸함, 안타까움. 이거를 사실 상실감이라든지 씁쓸함이라든지 안타까움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거잖아. 근데 시는 추상적인 정서를 보이는 것처럼 형상화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미각적 심상으로 이런 추상적인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 부분인 거야.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1년에서 말했던 걸 마지막에 똑같이 반복해서 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변형됐다고 했어. 어디가 변형됐게? 여기랑 여기랑 다르죠. 그쵸? 자, 내가 멀리 떠났다 다시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내가 그리워했던 고향이 아니다. 화자의 정서 뭐라고요? 상실감이야. 근데 그 상실감이 여전히 변함없는 하늘이 높으구나 하는 것은 변함없는 자연이야.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게 의미를 강조한다고 했잖아. 여기서 강조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강조하는 의미. 자, 여러분. 1년에 썼던 걸 마지막 년에 반복했어. 수미상관의 효과가 의미를 강조하는 거잖아. 여기서 강조하는 의미가 뭘까요? 뭐겠어? 이거야. 상실감. 상실감을 강조하려고 여전히 변함없는 자연을 하나 더 쓴 거야. 변함없는 자연을 얘기하고 변해버린 고향하고 반대로 표현하면 지금 얘를 강조하려는 거야. 얘를 강조하려는 거야. 이게 주제니까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야. 상실감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요. 상실감. 상실감 강조한다. 그 다음에 반복되는 것은 뭐한다? 운율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개를 통해서 똑같은 고향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시를 썼어도 이 백석이 떠올리는 고향은 어떤 고향이었어요? 나한테 뭔가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고향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고향에서 위로와 안식은커녕 상실감 때문에 왠지 씁쓸하고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시야. 비교대조하는 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이 사람이 만나러 간 의원은요. 자, 아까 평안도 정주가 화자의 고향이라고 했어요. 평안도 정주가 화자의 고향이지 의원의 고향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거는 니네 생각이야. 의원이 나한테 물어본 거야. 고향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평안도 정주요 라고 얘기했고 의원이 그럼 거기도 내 고향인데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 시에. 그리고 아무개씨 고향인데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왜냐하면 시에서 제공해주지 않은 정보는 이게 이럴 것이다 라고 푸는 순간 그건 틀립니다. 알았죠? 아무개씨 고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무개씨가 나도 알고 의원도 아는 사람. 그럼 둘 사이에 뭐가 형성된다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야. 너 누구 친구 알지 않니? 나도 걔 아는데 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얘도 좋아하면 갑자기 공감대가 확 형성되면서 걔하고 가까이 친해지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개 씨는 나하고 의원이 처음 만난 초면에 서로 거리감을 느끼지 않게 가까워지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개 씨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의원. 대화를 나누기 전에 의원의 첫인상이에요. 의원의 첫인상을 보니까 열애라는 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 한눈에 딱 봐도 부처님 같은 인자함이 풍기는 사람이야. 수염을 들이었다 그랬잖아요. 관공이 관우, 유비, 장비, 삼국지에 나오는 그 관우란 말이야. 관우가 삼국지 읽어봤어요?
아니요, 네. 관우 유비 장비 중에서 관우가 사실은 캐릭터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관우라고 합니다. 그 이제 장비는 좀 누가 봐도 약간 행동파, 그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유비는 큰 형님격으로 굉장히 사람들을 인자하게 푸근하게 감싸는 뭐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어쨌거나 관공의 수염을 들이운 것, 할아버지 신성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은 따뜻함과 푸근함과, 근데 왠지 모르게 어디선가 그냥 이 세상 사람 아닌 것 같은 도인 같은 느낌을 주는, 이 사람의 겉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이 사람의 겉모습을 통해서 이런 걸 느낀 건 화자가 이 사람을 보고 느낀 점이야.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겉모습을 통해서 인물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겉모습을 우리가 의원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시 안에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묘사라는 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라는 뜻이야. 그럼 외양 묘사가 많이 나타나 있는 부분은 무슨 심상일까요? 외양 묘사. 시각이겠죠. 네. 그쵸? 시각적 심상. 엄마 걱정에서도 심상이 많이 쓰였고 여기에서도 심상이 많이 쓰이고 고향에도 심상이 많이 쓰이고 심상 문제 나온다. 그 다음 비유적 표현. 열애 같은 비유적 표현이겠죠. 신성 같은 비유적 표현이겠죠. 자, 또 하나. 정주라는 지명이 화자의 고향이라면 화자가 현재 있는 국가는 어디예요? 고향이 아닌 타향입니다. 그 다음 이 사람이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혼자 알아 누워있잖아. 외롭고 쓸쓸한 처지에 오늘 하루 의원을 만나서 고향의 정을 느꼈다. 그러니까 타향에서 나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위로해주는 안식이 되는 고향이 백석의 고향이라면 정재용의 고향은 그렇지 못하다.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백석 작가 별점입니다. 백석 작가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유랑민의 비애와 민중의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그렸던 작가야. 그리고 그 위에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써준 게 시 제목입니다. 남신의주 유동 박씨봉방. 적었어? 남신의주에 있는 유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박씨봉이라는 사람 집에 새들어 살면서 이 글을 쓴다라는 시 제목이에요. 알아두세요. 제목만 기억해도 50% 먹고 들어가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책을 펴보세요. 문칙이요?